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김현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상담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공간을 저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최근에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좀 더 전문적인 수련을 위해서 수련을 하고 있는 초심 상담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상담심리학과의 상담심리사 과정이라든지 한국 상담학회에서 자격을 수여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 과정을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수련생들은 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또 석사 과정들도 있으시고요. 사이버대학이 아니라 오프대학에서도 그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케이스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슈퍼바이저로서 처음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상담을 자신감 있게 잘 할 수 있는 팁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상담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지 혹은 다른 사람보다 좀 상담을 빠른 기간 안에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상담 실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들이 와닿으시나요? 네. 주로 보면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머리로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경청을 잘 해야지. 그리고 내담자 말을 공감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실 때 어떻게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상담을 처음 접하시는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처음 접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상담에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탐색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목적이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탐색일 때도 있지만 감정을 탐색을 한다든지 내담자의 생각을 탐색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들을 합니다. 즉 질문을 하실 때는 상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각 능력이 좀 길러지겠죠. 보지 못했던 부분을 상담실에 왔더니 알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알고 있지만 상담자가 알고 있지만 내담자가 좀 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상담자들이 그 질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 막 이렇게 퍼붓듯이 이렇게 쏟아지죠. 그런 것처럼 질문 세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상담 추거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50분이나 1시간 정도 상담을 한 내용들을 추거록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을 했나 하는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해주다 보면 상담자의 반응이 이상하리만큼 질문을 퍼부어 놓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담자들도 질문 하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몰랐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자들이 질문을 연거푸 많이 하게 되는 거에서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보게 되면 상담자가 상담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크거나 그럴 경우는 내담자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네. 예전에 상담 심리학을 배우시기 전보다는 변화가 일찍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생각했던 거대로 답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럼 상담자가 조금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질문이 조금 많아진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상담자의 불안이 상담 상황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사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주로 이제 상담자의 불안을 조금 더 릴렉스 시키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상담자들은 질문 세례 이외에도요, 무슨 취조를 하거나 국정원 조사원처럼 내담자의 시시콜콜한 정보를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담자에게 숨은 안건은 내담자와 접촉해야 할 정서 경험을 다루는데 힘든 상담자들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 탐색에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담자로서 직면하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죠. 상담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직면하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담자로서 해결이 많이 이렇게 조금 능수능란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접촉하기 힘든 부분들을 내담자에게 돌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상담자가 자기 상황을 조금 더 성찰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고를 너무 자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충고를 해주는 것, 특히 따끔한 충고를 해준다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충분히 신뢰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충고를 해주는 것이 나쁜 개입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달리 충고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담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고를 한다거나 문제 해결식으로 상담을 계속 하시다 보면 상담에서 해결 방안들을 누가 제시를 해주게 되나요? 네, 그렇죠. 상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내담자에게 너무 많은 충고를 하는 이런 개입 전략들은 상담자를 훨씬 더 힘이 있는 존재로 느끼게는 하지만 그 결과가 실패했을 때는 책임의 소재가 상담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내담자 또한 훨씬 더 의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상담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설명과 뭔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대로 내담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즉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담자들이 흔히 나오는 반응들은 짧은 반응들이에요. 네라고 하거나 얼른 보면 이제 수긍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하는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신뢰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적인 관계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 이런 경우는 상담이 효과가 없고 진전이 없으면서 장기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담자들은 또한 본인이 의도한 것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의 틀로 내담자는 이것 때문에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이고라고 해서 내담자에 대한 가설을 좀 더 문제 있는 내담자로
즉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탐색하면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져 있는 많은 어떤 실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담자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개입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즉, 우리도 이제 사실은 같은 한국 문화권에서 살았어도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장하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정서를 표현하는 강도라든지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옳고 그르고 하는 잣대대로 내담자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방식대로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런 실수들은 하시지 않으시려고 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한 2가지 정도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 대응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2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왜 적응이 안 되죠? 네, 힘드셨어요? 누가 괴롭혔나요? 이렇게. 자, 보세요. 질문이 하나에도 답하기 힘든데 질문을 3개를 연거푸하고 있죠. 2중, 3중 질문입니다. 그죠? 질문에는 좋은 질문과 약간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2중, 3중으로 하는 경우는 내담자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사실은 상담자의 정서 상태를 반영한 약간 불안한 상황들을 반영한 개입 전략이어서 좀 그렇지 않도록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럴 경우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상담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 내담자의 주어 호소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안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직장 적응과 관련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직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내담자의 핵심 역동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세팅인 직장과 관련된 단어들을 단순히 따라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경험들을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직장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간접 질문으로 바꾸면서도 내담자의 주요 호소 문제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배우신 것은 도움이 안 되시나요? 닫힌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내담자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어떤 경험들 속에서 이 내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층적인 탐색은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다니셨나요? 하기 전에 뭔가 직장 생활 하기 전에 OT 같은 것도 해주지 않나요? 내담자를 좀 의심하는, 그죠? 이런 반응들을 해줬는데 그것보다는 직업 훈련 기간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관계도 힘들고 적응도 잘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내담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관에서 배우신 경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으로 해주면서도 주요 사건을 탐색할 만한 단어를 따라가는 반응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질문을 연거푸 계속해서 해주는 반응보다는 좀 더 섞으시면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해 준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상담 상황을 지각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개입 전략들은 감정 반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상담자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는 것들을 좀 전달해 나가시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 학원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고 조건도 좀 다른 거죠. 물건만 확인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짐도 나르고 육체적인 노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허리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위에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친구도 좀 어떻다는 거죠. 그죠? 직장 상사하고도 어렵고 그 근무 상황도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더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담자가 얼마나 계셨어요? 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기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조금 기대하는 거하고 달라서 실망스러웠겠어요. 혹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당황스러웠겠어요. 라는 것과 같이 조금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주는 반응을 해주면서 질문을 조금 줄여주는 개입 방식들을 하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초심 상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자로 성장하시고 싶으시다면 상담 심리학에 관련된 공부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수련 과정을 겪으시면 아마도 훌륭한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